미국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료를 제공하는 중국에게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제조, 판매하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향해서는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 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2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단체 터닝 포인트 USA라는 단체의 회의에 참가해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즉각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의 대선 공약에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을 다시 상기시킨 거죠. 또 마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로운가 이걸 보여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 그래서 마약은 여러분의 외관, 얼굴, 피부, 치아를 파괴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올해만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합성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 대부분이 펜타닐이나 그 유사 약물로 인한 것이죠.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에 비해서 현재 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대선 운동 때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트럼프는 대선 공약에서 마약 카르텔 지도부 시설 활동에 최대한 피해를 가하려고 특수병력, 사이버 전쟁 등 모든 공식 비공식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게 명령하겠다. 그래서 이걸 대선 공약으로 올린 적도 있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서 좀 많이 듣게 되는데 합성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어떤 건지. 예. 인공적인 화학 물질로 만든 강력한 진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합성 마약성 진통제.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펜타닐이죠. 펜타닐은 천연 마약인 연기비에서 추출한 헤로인보다도 한 30에서 50배, 모르핀보다도 100배나 효과가 강력합니다. 1959년에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하네요. 수술 뒤의 고통 등 극심한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의약품으로 개발된 건데 이게 이제 마약으로 남용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런 합성 마약성 진통제가 의료용으로 남용돼 갖고서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피오이드 위기라는 건데요. 제약회사들이 이 합성 마약성 진통제를 만들어 가지고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처방을 쉽게 하도록 규제를 완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 오피오이드를 처방해 주면 리베이트도 주고 향응을 제공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 마약성 진통제가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정도를 먹어야 되는 환자들에게 이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뭣도 모르고 먹으니까 당장은 기분 좋고 효과가 잘 되니까 자꾸 먹다가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999년부터 2021년 동안 약 64만 5천 명의 미국인들이 이 마약성 진통제로 남용이 돼 갖고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퍼듀 파마라는 제약회사가 만든 옥시콘틴이란 이 오피오이드가 대표적인데요. 이걸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피해자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억 달러의 배상금이 합의됐고 이 회사는 더 이상 합의금을 감당 못하니까 파산해버리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피오이드 위기에서는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펜타닐을 의도적으로 마약으로 아예 복용을 하니까 어쩌면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 미국에서 합성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합법적 처방은 2011년 이후 그때부터 이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히 이제 엄격하게 처방을 해주는데 하지만 사망자는 2011년에 2,600명에서 2022년에 7만 6천 명까지 크게 늘었어요. 한마디로 불법 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속으로는 안 되나요? 펜타닐 등 합성 마약성 진통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천연 마약보다도
쉽고 값싸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훨씬 강력하죠. 예. 그러니까 마약상이나 마약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익과 효과가 크니까 이윤을 더 많이 남기니까. 집착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넓은 재배지가 필요한데 이건 그렇죠. 펜타닐은 소량의 화학물질만 있어 조그만 공장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만들기도 쉽고 단속도 힘들다는 거죠. 이 코카인 등과 마찬가지로 펜타닐도 그 제조처는 멕시코 등 중남미이고 소비처는 미국 등 선진국입니다. 피해를 입는 미국으로서는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공급처를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죠. 네. 더구나 이번 펜타닐 문제에서는 중국도 개입되어 있다고 미국 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원재료가 만들어져서 멕시코 등지로 수입돼서 멕시코의 막강한 마약 카르텔들이 펜타닐을 제조해서 미국에 공급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펜타닐 문제는 미중 갈등과 대결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이 그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펜타닐 문제에서는 다른 코카인 등 마약 문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 대처해야 되고 하나 더해서 중국 예. 변수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미국은 펜타닐을 제조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사용하는 재료가 중국에서 온다. 네. 그리고 또 중국 돈 세탁업자들이 국제 마약 교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펜타닐로 제조된 마약은 1970년대 초에 미국 거리에서 차이나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2010년 이후에 미국 당국이 이제 그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제 처방을 규제하니까는 그때부터 펜타닐이 마약으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미국 당국에 따르면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2019년 5월부터 트럼프 당시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서 펜타닐 관련 물질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제품 수출은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네. 하지만 펜타닐 마약상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펜타닐 원재료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한테 공급하고 그러면서 펜타닐 밀매 구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여전히 중국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전 분야에서 중국과 대결이 격화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대치가 더욱 커지니까는 펜타닐 위기도 더욱 심화됐습니다.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이 절박해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만나서 우리 협력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 측의 정보를 바탕으로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을 위해서 돈 세탁해주는 중국 업자를 갖다가 체포하고 또 양국의 마약 단속 관계자들이 정례적으로 접촉해서 회의를 하는 등 협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은 국내의 화학물질 제조업자들한테도 펜타닐 제조 관련 물질 수출을 하지 말아라. 금지령 내리고 또 5천 명의 화학물질 중개상들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미국에서 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이 신용만 한다 단속을 이렇게 주장하고 비판이 여전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중국이 펜타닐을 무기화하려고 화학물질 수출업자들에게 세금 공제를 해준다. 이런 주장을 단 보고서까지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보고서 나온 주장이 맞긴 맞는 건가요? 중국은 미국의 비난이 이제 터무니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네. 중국은 어쨌든 간에 아편 전쟁 기억이 여전한 나라라서 전 세계에서 하여튼 현재 누가 보더라도 뭐 상당히 마약 문제에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나라입니다. 네. 중국은 펜타닐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문제인데 왜 우리를 걸고 넘어지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멕시코에서 제조되고 니네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느냐. 그리고 펜타닐 원료라는 거는 일반적인 화학물질 원료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완전히 생산을 금지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곳에서 생산한다. 설사 중국에서 제공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이는 불법적인 유통일 뿐이지 중국 당국과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허락해 준 적이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펜타닐 제조 물질 수출에 세금 공제를 해준 데한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아직 밝혀졌습니다. 이게 일종의 중국 혐오증이죠. 하지만 중국에서 펜타닐 원재료가 여전히 많이 생산된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펜타닐 자체는 필요한 의약품이기도 하고요. 또 그 원재료는 다른 곳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펜타닐 원인 재료가 많이 생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죠. 문제는 그렇죠. 그 불법적인 유통과 제조인데 그 책임 소재가 사실은 참 불분명하죠 좀.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불법 유통 많이 되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펜타닐 역시 다른 마약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1970년대 미국에서 코카인 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는데 코카인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소비가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콜롬비아나 멕시코에서 재배하고 제조해서 미국으로 건너오죠. 밀매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도 1990년대 때 마약과 전쟁을 벌여가서 코카인을 밀매하던 콜롬비아의 메데인, 칼리 카르텔 등 이 거대 카르텔들을 갖다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더욱 막강한 마약 카르텔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그 마약 카르텔을 통해서 코카인이나 다른 마약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걸 갖다 풍선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을 누르면 한 곳이 또 삐져나오는.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소비를 갖다가 막을 대책 없이 공급만을 누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트럼프 이기 행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 마약 문제에서 국내 소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냥 뼈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공급 쪽을 계속 조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마약 카르텔의 돈 세탁과 연관된 중국 및 멕시코 금융기관 인사들에 대해서 형사소출을 하겠다. 체포하겠다 이거죠. 펜타닐 교육에 관여된 중국 기업과 인사들에게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마약 밀법범에 대한 현상수배를 강화하겠다.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사이버 전쟁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공언대로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죠. 네. 어떤 대책이 나와도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마약 근절 효과가 근데 과연 이런 있을까? 대책들이 실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트럼프 쪽이 이 펜타닐 문제를 가지고 미중 대결이나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있어요. 네. 트럼프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게 10에서 20% 특히 중국 제품에게는 네. 최대 60% 보편과세 물리겠다. 이런 대성공약을 내놓았죠.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더하겠다. 네, 네.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에 대해서는 20% 정도 추가 관세를 하겠다. 왜? 그랬더니 이들 국가들이 불법 마약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네들은 추가 관세를 받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펜타닐 문제를 가지고서 무역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뭐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러 단체 지정이라는 것은 초강도 규제입니다. 그렇죠. 미국 당국이 판단하면은 군사력 투입, 무차별적인 금융제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게 되면 네. 멕시코의 모든 은행이나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카르텔들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게 멕시코의 현실입니다. 카르텔 조직이 사회 곳곳을 장악한 멕시코로서는 테러 단체 지정이 경제와 국가 운영에서 치명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정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2019년 대통령 재직 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멕시코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보류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 미국과 멕시코 관계가 악화될 거고 오히려 마약 밀매와 싸우려는 멕시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대책에 추가해서 네. 돈 세탁과 불법 화학물질 판매상과 연관된 중국 은행을 제재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반응을 가장 빨리 이끌어낼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핵폭탄급 대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게 한다는 의미는 중국 은행들이 미국 달러에 접근할 수 없고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쪽도 중국 기업과 은행들과 거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 쪽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미국 네. 경제가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펜타닐 문제라는 것이 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게는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공언하고 있는 일방적인 대정책에서 네.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마약 문제에 내가 잘했다. 이거 아주 국민들 효과의 소그룹인 소재 아닙니까? 그렇죠. 떠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네.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혹은 경고로만 그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에이드의 Do They Know It's Christmas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Christmas time.